본 영상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의 면접시험에서 평가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상담윤리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한 상담윤리 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먼저 사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 선생님들께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답변을 생각해 보신 후 바람직한 답변과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답변과 근거는 읽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1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자 A는 종교적 신념이 강한 상담자로 사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상담자 소개글에는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생활에서 종교적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상담실 소개란에는 종교적 상징물이 비치된 상담실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되어 있다. 내담자 B는 부부관계에서의 오랜 불화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상담자 A의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내담자 B는 첫 면담에서 자신도 상담자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으나 최근 큰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종교나 남편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였고 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상담자 A는 내담자 B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였으나 내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공연한 반감을 표현하며 이혼을 전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껴 이대로 상담을 시작해도 될지 고민이 되었다. 이 사례에서 상담자 A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21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스물한 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두 번째 사례입니다. A는 현재 상담심리사 2급 소지자인 박사과정생이다. A는 5년 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모지역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하였다. 그 시절 교회 지인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생 B를 소개받아 과외를 진행하였다. 과외를 하는 동안 라포가 잘 형성되어 B의 내면의 깊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B의 성적도 향상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결실을 보는 과정까지 함께하고 헤어졌다. 이후 A는 상담심리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B가 대학 입학 이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간간히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아왔다. B의 메시지에서 학과 적성과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느껴져서 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B의 어머니가 A에게 연락해왔다. 그 내용은 B가 대학 진학 이후 학업과 대인관계에 부적응이 심했고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불만족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B의 어머니는 B가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B가 이전 상담 경험이 도움이 안 됐다면서 심리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받겠다라고 하여 A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상담자 A는 어떻게 대처하면 바람직하겠습니까? 22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스물두 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세 번째 사례입니다. 상담심리사 2급 소지자 A는 모기업 상담실에 재직한 지 3년째이고 상담자는 혼자다. 그리고 제조라인에 종사하는 생산직 실무자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실무자들에게 세심함, 집중력, 정확한 수행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A는 입사 당시 이러한 사내 작업 환경 특성에 대해 안내받았고 상담자로서 관리자와 실무자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력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관리자 심리 상담도 진행하지만 관리자들은 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상담자 A는 관리자 B의 요청에 따라 2번의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B는 과업적인 유능성과 인간관계 역량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빨리하여 갈등이 많은 제조 라인의 해결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생산직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효능감을 상실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상담자 A와의 컨설팅 시간을 통해 관계와 소통의 원리와 개인적인 소통의 어려움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도 이해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런데 B가 컨설팅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다. 상담자 A도 인간적으로 B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컨설팅 시간이 마무리되었고 B의 개인 심리 상담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했기에 식사 초대에 응했다. B가 준비한 식사 대접과 작은 선물을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고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게 되었다. 이후 만남은 자연스럽게 더 이어졌고 상담자 A는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자 A는 다른 이들도 같은 회사에서 암암리에 사내 연애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상담 인력이 확충되었고 동료 상담자 C가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B에게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피드백하였다. 동료 상담자 C는 B가 실무자들과의 관계에서 향후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상담자 A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A와 B의 사적 관계를 실무자들이 알게 되면 과연 상담자 A의 중재 과정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동료 상담자 C의 피드백에 A는 혼란에 빠졌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23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스물세 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네 번째 사례입니다. A는 상담 전공 대학원 3학차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상담 수련생이다. A는 2박 3일 동안 숙박하며 진행되는 T그룹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A는 집단 상담 이론을 접해본 적은 있었지만 집단 상담을 직접 경험해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단 상담에 참여하였는데 처음 겪어보는 집단 분위기에 압도되어 첫째 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와 다른 집단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집단 상호작용은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솔직한 피드백이 좋더라도 저렇게까지 부정적인 피드백 위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지에 대해 A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A는 그런 집단 역동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첫날의 저항감으로 인해 집단 상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집단원 B와 C는 집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A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A가 집단에 참여했으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기들끼리 분석하는가 하면 A의 평소 성격을 추측하기도 하며 계속해서 집단의 주인공 위치에 A를 두었다. A는 그런 집단 분위기에 너무도 위축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묵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집단원 B와 C는 A를 자극해 보고자 A에게 강도 높은 수위의 인격 비하적인 말과 욕설을 내내 퍼부었다. A는 그런 집단 분위기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심히 압도되었고 그들에게 대들어보지도 못한 채 쉬는 시간에 집단 상담자 D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집단 상담자 D는 자신도 집단원 B와 C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며 A를 몰아세웠다. 결국 A는 집단 상담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둘째 날에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단을 나오고 말았다. A는 집단 첫날 집단원들과 섞이기 힘들었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또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던 집단 상담자 D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면서 혼란에 빠졌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4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24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A는 상담심리사 2급 소지자인 박사과정생이다. A는 박사과정 입학 동기인 B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다. B는 A와 연령대도 비슷한 데다가 성격이나 취향도 너무 잘 맞는 편이라 대화도 무척 잘 통하여 아주 가깝게 지냈다. 게다가 B는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이미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B에게 1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고민들도 B와 많이 나누었다. B는 최근에 학교 근처에 상담소를 개업했는데 친한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집단 상담에 집단원으로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였다. A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친한 사이이니 비용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데다가 A는 1급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 번의 집단 상담 경험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해서 흔쾌히 B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A는 자신이 B가 운영하는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닐지 자신이 판단을 잘한 것이 맞는지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5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내담자 B는 최근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의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고소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첫 면담에서 B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욱하는 성격을 없애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였다. 이에 사설 상담실을 운영 중인 상담자 A는 내담자의 충동성과 분노 조절을 목표로 내담자 B와 상담 계약을 맺고
비밀 보호의 한계가 명시된 상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상담을 시작하였다. 몇 회기가 진행될 때 내담자 B와 여자친구의 갈등이 있었는데 상담 시간에 내담자는 여자친구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보다 화가 더 많이 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흥분해서 이야기하였다. 여자친구에 대한 내담자의 폭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자가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내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냐며 상담자에게 욕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상담실을 나가버렸다. 이후 놀란 행정직원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상담자 A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내담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으나 곧 이 일이 내담자의 비밀 보호를 깰 만한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졌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에서 이야기한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상담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밀 보호의 한계를 깨고 여자친구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26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상담자 A는 고등학교 1학년인 내담자 B와 주일회씩 총 15회기의 상담을 진행 중이다. 내담자는 학년 초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학교 폭력이나 자살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정서행동 문제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타나 학교 상담자 A와 지속적인 상담을 시작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외도 등으로 내담자가 심한 고통을 겪어왔으며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가 가출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심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내담자는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을 검색한 적이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어머니 욕을 할 때 화가 나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물건을 부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는 등의 비자살적 자해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로서 내담자의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내담자의 자해와 자살 방지를 위해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먼저인지 혼란스러워졌다. 내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내담자는 가정폭력 신고와 자해와 자살에 대해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 모두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완강히 이를 거부하였다. 윤리적 관점에서 상담자 A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27번째 사례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27번째 사례의 답변에 대한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면접시험을 대비하여 상담윤리 사례의 4번째 영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면접시험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시어 멋진 상담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